와, 진짜 요즘 자동차 시장 쉽지 않아요. 모든 제조사들이 모델 하나하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정이 힘들었던 회사들일수록 그런 사활에 거는 그런 정도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 제조사가 정말 그런 사활을 확실하게 걸었다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르노 코리아의 그랑 콜레오스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르노 코리아가 정말 사활을 걸고 만들어낸 QM6의 후속 모델 그랑 콜레오스, 그 중에서도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사실 작년에 출시가 됐죠. 작년에 이 차가 출시가 되면서 르노 코리아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 가솔린 모델도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연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모델들을 봤을 때 전동화가 들어가 있는 모델,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이 조금 더 가격대가 올라가는 그런 추세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난 그렇게까지 많은 거리를 주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모델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이 가솔린 모델도 좀 많이 기다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랑 콜레오스 가솔린 터보 모델을 시승을 해 보면서 하이브리드 모델만큼의 그런 인기를 누릴 수 있는지, 지금 르노 코리아의 좀 어깨를 좀 열심히 이렇게 주물러 주고 있는 그런 효자 모델이거든요. 그런 효자 모델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외관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사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가솔린 터보 모델이나 큰 차이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특히 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도 요 그릴 쪽에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뭐 다른 브랜드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이미지가 생긴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면은 친환경, 전동화를 강조한 거, 뭔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르노 코리아가 이 그랑 콜레오스를 출시하면서 시작을 했었던 브랜드 마케팅, 본 인 프랑스라고 하는 그 마케팅의 컬러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르노가 지금 밀고 있는 컬러기도 합니다. 사실 르노는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노란색과 검은색의 이 색 조합을 사용을 해왔었는데, 한국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이 그랑 콜레오스를 출시하면서 새롭게 파란빛이 도는 그런 마케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나중에 가게 돼서는 그랑 콜레오스는 가솔린 모델을 타게 되더라도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연비도 잘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라고 그런 포인트를 줄 수도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에스프리 알핀이라고 하는 그런 최상위 트림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컬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색 조합, 그런 것들을 맞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위아래로 뻗어나가는 그런 그래픽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해요. 사실 좀 대부분 아시잖아요. 이 차의 원판이 된 모델, 지리자동차의 신유의 L 모델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모델과 사실 거의 동일한 형태의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LED 퓨어 비전이라고 하는 그 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QM6, SM6 훨씬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었던 그런 라이트 기능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관은 똑같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 자체는 르노가 꾸준하게 사용을 해왔었던 그런 기술들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아래쪽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의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거든요. 가솔린 터보 모델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트림인데, 그런 에스프리 알핀 트림을 적용을 해주면서 이렇게 파란색 포인트라든가 줄이 쭉쭉쭉쭉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든가 차를 전반적으로 조금 더 스포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상들을 만들어주는 요소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이 그랑 콜레오스가 도로에서 꽤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가만 살펴보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직업병이 그런 거다 보니까 가만 살펴보고 있으면은 하이브리드 모델도 굉장히 비중이 높지만 이 가솔린 모델의 비중도 결코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뒤쪽에 있는 저 레터링 같은 것들을 좀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딱 봤을 때 그랑 콜레오스다,
라는 인상이 든다라는 거는 옆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뒤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 존재감들이 뚜렷하다라는 것 아닐까 싶고요. 그러면서도 가솔린 모델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잘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저희가 보고 있는 차,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완전히 검은색이죠. 휠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검은색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파란색 포인트들이 앞쪽과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존재감이 좀 남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사실 저희도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라고 티내지 않기, 사륜구동이라고 티내지 않기, 그런 거였는데,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티를 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당히 좀 버무려진 그 결과물인 것 같은데, B필러 쪽에다가 4WD라고 하는 레터링도 좀 붙여줬습니다. 귀여운 포인트예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강조할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표시를 해줬다는 되게 귀여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에스프리 알핀이라고 하는 최상위 트림에 대한 명칭은 확실하게 좀 강조를 할 필요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적인 측면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과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쪽 팬더 부분에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면서 이 차가 그냥 다른 차들하고 좀 다르게 가장 상위에 있는 트림다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체적인 옆에 모습들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QM6, SM6 때도 그랬거든요. 굉장히 좋은 차였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쭉 흘러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온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데 라는 느낌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차들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은 참 예뻐, 시간이 지나고 봐도 지금도 좀 먹힐 만한 그런 디자인이야 라는 평가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번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도 측면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단정해요. 과하지 않고 뭔가 확 튀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QM6나 SM6처럼 길게 두고 보더라도 예쁜 디자인인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특히 아래쪽에 그런 포인트들 조금씩의 좀 라인들 같은 것들을 더 추가를 해줬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보더라도 옆모습이 굉장히 좀 단단하고 듬직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랑콜레오스는 뒷모습에 대한 존재감이 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 처음에 디자인이 공개가 됐을 때는 요 테일 램프의 디자인을 보면서 뭐 아우디도 떠오른다, 링컨도 떠오른다, 모두 떠오른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로 위에서 이 차하고 그렇게 언급이 됐었던 모델들하고 같이 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확실히 다르네 라는 그런 느낌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시동을 끄고 불이 꺼졌을 때는 완벽하게 이제 차체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주행 중일 때는 이런 부분에 다 빨간색 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또 특유의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듬직하고 단단한 형상을 취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형상은 굉장히 단단하고 듬직한 이미지를 주고 있으면서 가운데 르노가 새롭게 적용을 하기 시작한 새로운 로장주 엠블럼과 그랑콜레오스 라고는 안 돼 있어요. 그냥 콜레오스라고 돼 있지. 콜레오스라고 하는 레터링이 같이 부착이 되면서 이렇게 존재감이 강한 차의 정체가 바로 콜레오스야, 그랑콜레오스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 같은 경우에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스포티한 그런 느낌들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담대하고 단단한 그런 이미지들을 가져가다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차가 전체적으로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들도 내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미지 자체도 앞쪽부터 꾸준하게 이어져 오는 그런 스탠스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의 공간 같은 경우, 트렁크 여는 버튼은 번호판 바로 위쪽에 있는데,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저는 꽤 만족스러운 크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저희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이사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짐을 나를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이 차로도 어느 정도의 짐을 좀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트렁크에 대한 공간이 부족했는가? 아니요. 2열 시트까지 폴딩을 하고서는 굉장히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었고, 저희가 최근에 트렁크 공간의 비교군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이 펠리컨 케이스를 놓고 봐도 옆으로 하나가 더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그런 공간들이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 쭉 넣어 봐도 최소 4개, 그러니까 총
에어 1507 케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총 8개가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리게 됩니다. 옆쪽에 이런데 조금씩 파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고, 그 상태로 2개 층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트렁크 수납 공간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아래쪽에도 추가적인 수납 공간들이 또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부족할 일은 웬만해서는 없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QM6의 퀘스트 모델이에요. QM6라고 하는 차도 워낙에 괜찮은 그런 트렁크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한 뱀 모델을 선보였던 것인데, 사실 그랑콜레오스로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이 차가 조금 아깝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트렁크 수납 공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동 트렁크의 작동하는 속도 자체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속도예요. 그게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속도가 적용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최근 르노코리아가 꾸준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 Q 레스큐라고 하는 QR코드가 또 앞뒤 유리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Q 레스큐를 찍어 보시게 되면은 차의 재원을, 대략적인 재원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왜 필요하냐? 레스큐라는 이름처럼 QR로 찍어서 레스큐에 필요한 정보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한다. 어디를 깨야 되고 어디를 찢어야지 문을 열 수 있고,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구조대원들이 봤을 때는 좀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는 그런 정보들이 담겨 있는 Q 레스큐 코드도 앞뒤로 동일하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그랑콜레오스 실내 1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도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하고 동일한 형태의 요 그래픽과 요 인포테인먼트와 디자인 레이아웃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궤를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계기판 쪽에 있는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 색감이나 그런 것들도 밖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던 뭐 보니 프랑스라든가 에스프리 알핀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어져온 그런 파란색의 톤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인성도 상당히 좋은 편에 해당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파란색이 이런 것들 시인성을 극대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컬러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해줬다라는 게 좀 재밌는 포인트. 이 회사가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주행 보조 기능 중에 하나인 누구 오토도 같이 탑재가 되어 있고, 주차장의 요 주차 간격을 확인을 해서 한 번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풀 오토 파킹 기능이라든가, 갖가지 앱들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티맵 스토어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같은 경우에도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턴트라든가 주차 보조, 차선 이탈 경보와 같은 것들도 다 탑재가 되어 있고, 스마트폰 미러링 시스템, 애플 카플레이라든가 안드로이드 오토도 같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핸드폰하고 연결해서 사진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 또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아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꽤 좋은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꽤 좋은 소리들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까지 다 고려를 해서 본다면은 실내 구성은 상당히 좋은 편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각각 부분에 있는 마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해줬어요.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느껴질 정도거든요. 굉장히 마감을 잘 해줬고, 위아래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준 그런 포인트들도 있고, 손에 닿는 부분이라든가 몸에 직접 닿는 시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편안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 2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2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때도 저희가 느꼈던 거지만 생각보다는 이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러면서도 앞뒤 양옆 위아래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형적인 한국인 중에서도 좀 한 세대 전 사람이라 키는 작지만 앉은 키는 큰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에는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도 남는 그런 머리 공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랑콜레오스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는 해요. 머리 공간이 넓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대신에 르노는 썬루프를 포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꽤 신경을 써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포근한 느낌들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머리 공간도 만들 수 있고 그랬다는 장점들도 있긴 하지만 썬루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개방감이 조금 적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 아쉬움의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연식 변경이나 그런 것들이 되면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좀 제발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좀 남겨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빼고 본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머리 공간은 좀 여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무릎 공간, 발 공간, 좌우 공간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넓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시트의 착자감도 굉장히 좋아요. 푹신푹신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옆에 들어가 있는 이런 소재들에 대한 마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해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르노가 늘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자신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국내하고 실정들이 안 맞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엔 좀 해소를 하고 유럽형, 프랑스형이 아니라 글로벌에 골고루 맞출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져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편안한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앞좌석만큼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뒷좌석에서도 뒷좌석을 위한 공조장치 컨트롤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 USB C타입 충전 포트도 2개가 들어가 있고 팔 거리에도 이렇게 굉장히 센스 있는 그런 포인트가 들어간 팔 거리도 같이 있고 컵홀더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잘 꾸며둔 2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이 르노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터보 모델을 직접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좀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차이가 좀 크게 나지 않을까 그런 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우려로 다가오는 점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기 모터가 개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엔진을 완전히 쉬게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디젤 엔진 대비 확실히 진동과 소음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적은 가솔린 엔진이라고는 하지만 전기 모터만 돌아가고 있을 때와 비교를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씩이라도 그런 것들이 더 느껴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운전자나 혹은 탑승자가 체감을 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은 여기 떨리는 게 있구나, 엔진이 들어갔긴 했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포인트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랑콜레오스는 생각보다는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그런 승차감, 그런 진동과 떨림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승차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게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사륜구동의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다 보니까 사륜구동에서 이게 변속기가 바뀌게 되거든요. 전륜구동의 이 2WD 전륜구동의 2WD 모델을 타시게 되면은 7단 습식 DCT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륜구동 모델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돼요. 그러면서 인텔리전트 AWD라고 해서 이 구동 방식을 조금씩 변경을 해주는 보그워너 시스템이 같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좀 많이 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인텔리전트 AWD가 작동이 되면서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 그리고 도로 환경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차가 계속 판단을 하면서 승차감에 대한 것들, 가속에 대한 것들, 브레이크에 대한 것들 조금씩 더 보정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차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더 부드럽게 또 매끄럽게 운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도 에코, 컴포트, 스포츠, AI 정도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스노우하고 오프로드 모드가 들어가 있게 되는데, 요게 보그워너의 요 시스템이 탑재가 되면서 추가가 된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들이 꽤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 중에 있는 요 AI 모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뭐 다른 브랜드로 하면은 뭐 스마트 모드가 될 수도 있고 자동 모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과 준하는 그런 모드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본다면은 상당히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승차감 자체가 꽤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차가 발휘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 211마력에 최대 토크가 약 33kg/를 발휘를 합니다. 배치 엔지니어링이 들어가 있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 차는 어떤 성능을 발휘를 하는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원래 모델 같은 경우에는 214마력, 218마력 조금 더 높은 출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되면서는 조금 출력이 낮아졌어요. 이게 마냥 안 좋은가 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사실 200마력이라고 하면은 넉넉해요. 충분한 그런 출력을 발휘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5마력이 더 높고 그런 거는 스포츠카로 넘어갔을 때는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거는 그런 차 아니거든요. 이런 차에서는 211마력이라고 하는 출력은 충분하고 또 남는, 오히려 조금 넉넉한 그런 출력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행을 했을 때는 거기까지 낼 수 있는 엔진의 포텐셜이 남아있기 때문에 발휘할 수 있는 성능 안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쑥쑥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배기량이 엄청 큰 그런 엔진이 아니다 보니까 100% 그런 의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마력 대비, 배기량 대비 마력이 좀 낮은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을 그냥 다 끌어내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르노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내구성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만들기 위한 세팅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일단 국내 도로 사정에서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그러면서도 이 차가 공식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출력 대비 엔진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은 더 높기 때문에 가속을 하는 데 있어서 답답함, 부족함, 안 나간다 그런 느낌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여유로운 연비와 풍족한 그런 승차감, 편안한 승차감들을 모두 동시에 충족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메리트가 있는 차, 매력이 있는 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QM6 때도 그랬고, 르노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환경에다가 던져놔도 대부분이 평균치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만들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들을 보여줬었던 차들,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브랜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랑 손을 잡았다고 좀 걱정이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르노만의 컬러, 르노만의 색깔, 르노만의 향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게 제일 반가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을 깔고 가는 그런 세팅들이 겉에선 잘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을 주행을 하면서 스펙을 아주 세세하게 뜯어보면서 요거는 왜 그랬지라는 것들을 의문을 갖고 알아가 보기 시작을 하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고서 같이 판단을 해 보신다면은, 이 차가 이거 르노 거네, 확실한 르노의 향기가 담겨있는 차네,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 여러가지 측면들이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그랑콜레오스는 하이브리드도 매력적이지만 이 가솔린 모델도 굉장히 매력적인 차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르노 코리아의 그랑콜레오스 2리터 가솔린 터보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차가 작년에 나왔죠. 그리고 작년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하면서도 저희는 꽤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오로라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을 하면서 르노 코리아가 꽤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차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거든요. 앞으로도 오로라 2, 3, 4, 5 쭉쭉 나오게 될 텐데, 사실 그 돈을 이 차에다가 다 쏟아부었는가 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원판이 됐었던 싱유의 L하고 파워트레인의 세팅이라든가 출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이 차를 만들면서 얻게 된 그런 노하우들이 다음 프로젝트에도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차는 정말 시작이다 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디젤 모델이 거의 다 사라졌고 가솔린 모델 아니면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하이브리드 모델이 조금 더 인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격대도 조금 더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솔린 시장이 죽은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동화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터보 모델은 꽤 많은 분들에게 꽤 어필할 수가 있는 그런 모델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살펴보시고 이 차에 대한 평가를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